색다르고 차별화된 유망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 공감 시간, 테마를 잡아라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수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유망 테마, 어떤 테마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차세대 자동차, 바로 이 전기차 분야 그리고 스마트카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핫한 업체,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5배 주가 상승을 이미 했고요. 올해 2개월 동안 무려 70% 가까운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가 또 열리고 있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전기차를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는 15일, 3월 15일에는 세계 최초의 전기차 엑스포도 열립니다. 바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전기차가 국내에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글로벌 인기 전기차가 국내 진출을 속속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BMW는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해서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이 i3라는 전기차를요, 한 달 앞당겨서 4월에 출시 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는 기아차의 소울 EV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앞당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닛산의 리프도 역시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런 경쟁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살펴보면 2009년에 이 스마트폰 시장과 아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보다 그 당시 국내는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은 조금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번 보급되자 그 퍼지는 속도는 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졌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2009년에 바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 2014년에 전기차로 좀 재탕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나 2차 전지 업체 등이 전기차의 수혜다라고 보여졌는데요. 관련주들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산업도 있었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P&E 솔루션도 있었는데, 하지만 소리 없이 오르고 있는 관련 기업이 있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바로 이 MDS 테크인데요. 전기차가 대부분의 부품이 전자 부품이라는 것을 볼 때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5일에 또 제주도에서 전기차 엑스포가 또 예정이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선정하신 겁니까?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이 분야의 강점에 있는 바로 인포뱅크라는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요. 기업용 문자 서비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신규 사업으로는 최근 방송사의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방향 문자 메시지, 그리고 스마트카, PG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스마트카 사업인데요. 주로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이 전자 제어 부품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인포뱅크는 지난해 8월 세계적인 경제지죠. 포브스의 아시아 1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 성장 가능성이 바로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3일이었죠. 애플은 카플레이라는 차량용 iOS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 아이폰을 사용해서 모든 차량의 엔터테인이라든가 전화,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건데, 애플이 테슬라와 최근 회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는 보증이 되겠죠. 전기차는 이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전자기기 대부분이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인포뱅크는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즉 출시할 때부터 기본 장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가 쓰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별로 취향 그리고 환경에 맞게 변형도 가능해서 현재 이 추세에 굉장히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포뱅크라는 기업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오토사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토사가 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글로벌 표준인데요. 이 표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전 세계 모든 전기차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오토사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이 인포뱅크가 강점을 갖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하면 사실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또 박인혁 팀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좀 주목할 만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네, 전기차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꿈을 쫓는다. 올해부터 실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포뱅크는 하지만 여기에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도 좀 전망이 밝은데요. 지난해부터 이슈화가 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기업 메시지 시장에 대한 KT와 U+에 대한 규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KT와 U+ 거대 통신사죠. 경쟁 중소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 거대 통신사가 80% 이상의 기업 문자 메시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인포뱅크는 여기에서 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단연 인포뱅크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이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리하면서 매매 전략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보여주는 의미 굉장히 큽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점점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전자부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프트웨어 주목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엔디스테크가 오늘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 메시지 시장 또한 캐시카우 또한 올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이 인포뱅크에 대해서 성장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확보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요. 전고점인 9,300원 그리고 전기차하고 스마트카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공감 시간 테마를 잡아라로 함께했습니다. 순우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